아직도 사실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뭐 50대, 60대, 70대, 80대 연세에 따라서 뭐 이전 상태에 따라서 근력 회복이나 재활 치료의 속도에 따라서 다 틀린 거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은 없고요. 그냥 저는 그냥 단순 명료하게 운전하시다가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뭐 자전거나 아이들이나 뭐 이렇게 확 도로로 뛰어들어왔을 때 그럴 때 민첩하게 다리를 움직여서 대응할 수 있겠다 싶은 정도의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부터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 상당히 어렵습니다. 운전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럴 정도가 되려면 굉장히 좀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술의 통증은 얼마나 있어야 좋아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맹장 수술 같은 경우는 이틀이면 없어지는데 환자분들이 웬만해져서 집에 가신다고 하는데 무릎 이거는 계속 무게가 가고 하니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통증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까요? 네,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일반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이면 수술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웬만큼 뭐 80~90% 다 이렇게 회복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뭐 무릎 통증의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얘들 인공관절이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통증도 있겠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근육인대 힘줄을 많이 써서 생기는 통증도 있거든요. 젊은 분들도 우리 장 원장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등산이거든요. 등산하고 나오면 젊은 분들도 뭐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발목 아프고 다 생기거든요. 안 쓰이던 거 쓰고 무리하게 쓰면. 마찬가지로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도 뭐 세월이 많이 흘러도 평상시 쓰던 것보다 많이 쓰면 그런 것들도 이제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대부분 인공관절이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5~6개월 정도 지나면 많이 좀 좋아지시고,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는 일단 무릎 관절 자체는 소리가 비교적 흔한 관절이에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도 단순히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고 병원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술,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무릎에서는 소리가 되게 앉았다 일어날 때 딱 뽁뽁거리는 그런 소리. 있고, 뭐 이렇게 우리 저 뽁뽁이 이렇게 아이들 화살 이렇게 유리창에 붙였다 딱 대면 이렇게 뻑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고, 힘줄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돌출 부위를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턱 걸리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 무릎 수술하고 나서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도 소리가 원인이 있게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원인 모른다는 건 우리가 왜 그런지 알 수 없다는 건데 그런 경우도 비교적 흔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원인이 있게 소리가 나면 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불안정성이 있어서 무릎이 이렇게 흔들린다던가, 그래서 흔들리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딪힌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뭐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소리가 나고 저희가 만져봤을 때 불안정성이나 이렇게 특별한 통증이 없는데 나는 소리는 미리 수술 전에 이런 소리는 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것들 이제 나더라도 그냥 이렇게 잘 그냥 안심시켜드리고, 통증이나 소리가 나더라도 통증이나 크게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다공 통증이 심하면 수술을 받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다고 못할 이유는 없고, 뭐 저희가 뭐 이걸 뭐 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다시 골을 유합시키는 뭐 이런 수술도 아니고, 이것들은 절삭을 한 다음에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인공관절과 뼈 사이에는 본 시멘트라고 그런 것들로 이렇게 붙이는 거기 때문에 뭐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만 인공관절 수명이라든가 아니면 수술 도중 아니면 수술 후에 뭐 골다공증이 좀 많이 심하시다 그러면 뭐 골절이 발생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골다공증이 심하다고 수술을 못한다? 요거는 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후에 관리라든지 내지는 재활의 문제는 조금 있을 수 있고 이런 얘기네요. 사실 이번 기간은 그냥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라 제가 이렇게 넣어봤는데 병원마다 상이합니다, 이번 기간은. 그래서 뭐 사실 장 원장님은 서울 삼성병원에 있었고 저는 아산병원에서 있었고 했는데
뭐 삼성 아산, 뭐 서울대, 뭐 세브란스 이렇게 좀 대형 병원일수록 입원 기간이 짧죠. 그렇죠. 거기는 워낙에 이제 수술 받고 들어오고 나가시는 분들의 그 로테이션이 좀 빨라야 되기 때문에 뭐 거기서는 뭐 수술하고 3, 4일 정도 지나면 이제 저뭐 후에 재활 치료 이런 것들 가능한 병원 알아보시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소병원, 중소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200병상 규모 이 정도 병원에서는 저희는 2주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한 3일 정도 후부터 무릎 굽혔다는 운동, 그다음에 재활치료 시작해서 그런 것들 이제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 되는 기간 및 그다음에 이제 그 상처 이렇게 부위 이제 마무리하고 하는 게 한 2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는 2주 정도 입원하시고 이렇게 퇴원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한쪽 수술했을 때 2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양쪽을? 뭐 양쪽을 한날 하면 그래도 2주고 뭐 따로 하면 그 마지막 수술로부터 2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 좀 나는 좀 재활이 부족한 것 같고 좀 더 뭐 병원에서 치료받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활병원 이런 데로 이제 전원하셔서 그쪽에서 또 전문적으로 재활 치료받고 이러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그 수술 후에 무릎을 좀 걷거나 운동을 하거나 무릎을 좀 쓰면 무릎이 뜨거워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는 원인이 왜 그럴까요? 예, 뭐 우리 몸에서 뭔가를 따뜻하게 하려면 혈액 순환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혈류량이 많아져야지 이제 거기가 따뜻해지는 거고. 그래서 혈류량이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여기 이제 이 무릎 주변에 인위적으로 상처가 많이 나는 거고, 여기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얘들을 이제 우리 몸에서 치료하기 위해서 혈관을 많이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다 끝나면 이제 혈관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이 조금 운동하면 쉽게 따뜻해지고 그다음에 쉽게 좀 뻘개질 수도 좀 있고, 그래서 대략 한 3개월 정도 요동 지나면 그런 것들 이제 많이 좀 돌아오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할 때 따뜻하고 그다음에 쉬면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런 경우는 되게 흔한 건데, 다만 운동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고 쉬고 있는데도 막 무릎이 막 열이 나고 뜨끈뜨끈하고 뻘개지고 그런다. 이런 경우에는 염증이나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가능성을 꼭 염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바로 오시는 병원에 거예요? 한번 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몸에는 이런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쉽게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항상 특히 이렇게 인공관절 넣는 수술하는 파트에서는 감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면밀히 좀 살펴보시고, 운동을 안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데도 계속 빨갛고 따끈따끈하다 그러면은 병원을 바로 오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저희가 레전트를 시작한 게 2001년에 레전트를 시작했죠. 레전트는 2002년. 2002년. 저희가 2002년 월드컵 때 레전트 1년차를 했거든요. 그래서 월드컵을 잘 못 봤습니다. 하나도 아쉬웠죠. 못 봤어요. 하나도 못 봤어요. 그때 1년차들이 또 응급실을 다 커버하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좀 응급실 콜 오면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응급실 가서 진료보고를 해서 되게 그때 참 아쉬웠던 그 기억이 나는데, 실제 그 2002년 당시에 제가 레전트 일 당시에는 80세 이상이신 분들이 인공관절 수술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연세 많으시는 거에 기준이 80세 정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80세 넘어가면 수술하면 저희 의사들끼리도 80 넘으신 분 수술했어? 막 이렇게 뭐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한 근 20년 정도가 흘렀는데 지금은 그게 그때 그 느낌이 90세 이렇게 10년 정도가 더 연장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예전에는 그랬지만 요즘에 80세 넘어서 수술하시는 경우는 뭐 매우 흔하고요. 그 장애 진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여쭤보시는 장애 분들이 좀 진단 많으실 많으실 것 같아요. 그게 예전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009년 뭐 요 정도까지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무조건 장애 등급이 나오셨거든요. 근데 2010년 정도부터는 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거로 인해서, 그때는 받으면 무조건 장애 진단이 나왔는데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도 장애 진단은 없어졌습니다. 장애 진단은 나오지 않고, 다만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특정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헬이라든가 이게 뭐 떨어지는 게
영상의학적으로도 완전히 다 증명이 된다던가 아니 무릎이 덜렁덜렁거려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검사를 해가지고 이것들이 계측이 된다던가 그러면 저 장애 진단이 나오는데 그냥 인공관절 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나 그냥 무릎이 아파요 이런 걸로는 장애 진단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해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 이제 요즘에는 좀 줄으셨어요. 근데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좀 물어보셨던 게 비행기를 타도 되느냐? 비행기를 타도 되느냐 이거 삑거리면 어떡하시는 이게 검색대 통과할 네. 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으셔서 근데 대부분 가서 말씀하시고 뭐 수술했다 그러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뭐 여행사에서 그 증명서를 떼와라 아니면 그 내가 가려고 하는 나라에서 증명서를 떼와라 뭐 이렇게 해서 증명서를 떼러 오시는 경우도 있고 하시거든요. 네, 굉장히 곤란해서 저희가 영어로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예 그런 거에 대비해서 수술하시고 나서 해외여행 가실 때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카드를 하나 만들어 드려서 제출하시면 이렇게 검색대 통과하실 때 문제 없게끔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이런 거를 한번 말씀을 물론 이게 뭐 나라에서 인증해주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닙니다. 우리 병원에서 했다라는 어느 정도의 증명, 간단한 증명 정도는 그거 하시면 되니까요. 되게 문제 없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녹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